안방 벽에 걸린 사진이 오늘따라 더 크게 보이네요. 30년 전 찍은 그 사진 속 저는 25살이었고 갓 결혼한 새댁이었지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딸이 저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55살이고 27살 된 딸 지연이를 둔 어머니예요.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저는 집 근처 분식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조금 부족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우리 지연이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못 가져본 것들을 딸에게는 꼭 가져다 주고 싶거든요. 그날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분식집에 나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딸깍딸깍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바로 지연이었어요. 오늘은 꼭 성사시켜야지. 부엌에서 지연이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선자리 말이에요. 상대는 김도훈이라는 32살 남자분인데 조건이 정말 좋거든요. 지연아, 일어나. 오늘 중요한 날이야. 딸을 깨우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전 제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이런 기회는 꿈도 못 꿨거든요. 저희 집은 워낙 가난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남편도 그냥 성실하기만 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달라요. 대학도 나왔고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무엇보다 예쁘게 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엄마, 꼭 가야 해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침 식탁에서 지연이가 투덜거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좋아하긴 뭘 안 좋아해. 너 나이가 몇인데? 27이면 이제 진짜 서둘러야 한다. 요즘 시대에 27이 뭐가 늦어요? 요즘 시대고 뭐고 좋은 남자는 다 빨리 간다. 특히 오늘 만날 사람 같은 조건 좋은 사람은 더더욱 그래. 저는 지연이에게 김도훈 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대기업 전략팀장, 그리고 무엇보다 강남에 건물을 3채나 가진 집 아들이라고요. 엄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지?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사랑만으로는 밥 못 먹어. 엄마가 그렇게 살아봐서 아는데 돈 없으면 사랑도 식어. 제가 이렇게 간절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25에 연애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신혼 때부터 생활비가 빠듯했고 지연이 낳고 나서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아이 기저귀 값이 없어서 헌 옷을 찢어 만들어 쓴 적도 있고 지연이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만 약국약으로 버틴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돈 있는 집으로 시집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너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손님들한테 머리 숙이는 것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지글지글 기름에 튀기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제 모습을 지연이는 몰라요. 손님이 화를 내도 죄송합니다만 연발해야 하는 제 마음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잖아. 내가 김도훈 씨랑 결혼하면 엄마도 너도 모든 게 달라져.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지연이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오늘 오후 강남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지연이 옷까지 골라줬죠.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오후 4시 지연이가 선자리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에 와 있었어요.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마자 저는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 김도훈 씨는 어떤 사람이던? 지연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시원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 같아요. 나쁘지 않다고? 그게 뭔 소리야?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저는 지연이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샅샅이 캐물었어요. 30년 전 제가 맞선을 볼 때만 해도 이런 조건 좋은 남자는 꿈도 못 꿨거든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지연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첫인상이 좀 아쉬웠어요. 첫인상이 아쉽다고? 뭐가 아쉬워? 키도 생각보다 작고 머리도 많이 벗겨지셨고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이 아이가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지연아, 너 지금 제대로 된 소리 하는 거야? 외모가 뭐가 중요해? 그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저는 며칠 전 중매쟁이 이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지연이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김도훈 씨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야. 강남에만 빌딩이 3채고 집은 압구정동 아파트 200평이라더라. 그리고 도훈 씨 본인도 대기업 임원이잖아.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엄마, 그런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몰라?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드르륵 하는 열쇠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에서 구두 벗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왔네. 아빠한테도 물어봐.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도 제 편이었어요. 지연아, 엄마 말이 맞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조건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 더군다나 너도 나이가 있잖니. 아빠까지. 저는 지연이 옆에 앉아서 진심을 털어놨어요. 지연아, 엄마가 왜 이렇게 간절한지 아니? 엄마는 25에 내 아빠랑 연애해서 결혼했어.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지.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30년 전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신혼 때 월세방에서 시작했는데 내 아빠 월급이 80만 원이었어.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엄마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엄마, 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힘들었어. 분유값이 없어서 내가 굶으면서까지 모유 수유했고 기저귀는 1000기저귀 빨아서 썼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이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울던 기억,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방 하나에서 모여 잤던 기억,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초라해서 고개 들지 못했던 기억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김도훈 씨랑 결혼하면 어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아이들 교육도 마음껏 시킬 수 있고. 지연이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는 제가 번 돈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잘 산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 지금 회사에서 얼마 받니? 한 달에 300만 원?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얼마나 남아? 그 돈으로 서울에서 집 사려면 몇십 년 걸려. 제가 매일 분식집에서 8시간씩 서서 일해봐서 아는데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특히 여자는 더 그래요. 지연아, 엄마는 내가 나처럼 고생하는 꼴 못 봐. 김도훈 씨 같은 사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 외모는 늙으면 다 똑같아져. 하지만 돈은 달라. 그때 지연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엄마, 전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다급하게 구는 거 아니야? 아이 마음도 좀 헤아려 봐.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연이는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이 김도은 씨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은 어머니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혹시 거절 의사를 전해오는 건 아닐까 해서요. 아, 안녕하세요. 지연이 어머니입니다. 지연이가 참 좋은 아이더라고요. 저희 도훈이가 또 만나고 싶어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상대방에서는 우리 지연이를 좋게 봐주는구나 싶어서요. 아, 네. 물론이지요. 저희도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지연이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지연아, 김도은 씨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어. 또 만나자고 하시네. 엄마, 저 아직 마음의 준비는 무슨, 만나보면서 서서히 마음이 생기는 거야. 첫 번째 만날 때는 어색하니까 제대로 대화도 못했을 거 아니야. 저는 지연이를 설득했어요. 한 번 더 만나보면 김도은 씨의 좋은 점들을 더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틀 후 토요일, 이번에는 압구정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김도은 씨가 장소를 정했다고 하더군요. 지연아, 이번에는 더 예쁘게 꾸미고 가야지. 저는 지연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새 원피스도 사주고 구두도 새로 맞춰줬습니다. 제가 분식집에서 한 달 동안 모은 돈이었지만 딸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엄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이런 게 투자야, 투자. 내가 김도은 씨랑 결혼하면 이런 옷은 장롱에 가득 생겨. 그날 오후 지연이를 레스토랑에 데려다 주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제발 잘 되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후에 지연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첫 번째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 생각보다 대화가 잘 됐어요. 정말? 어떤 얘기들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가 말해줬어요. 김도은 씨가 지연이의 디자인 일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봤고 자신의 회사 일도 재미있게 얘기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매너도 정말 좋으세요. 제가 음식 고르는 것도 다 기다려주시고 의자도 빼주시고. 그렇지? 엄마가 뭐라고 했어? 사람이 됐다고 했잖아. 하지만 집 앞에 내려주면서 지연이가 한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런데 엄마, 나가면서 좀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창피한 일? 레스토랑 나오는데 지나가던 젊은 남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머리 아저씨가 젊은 여자친구 생겼네, 이런 식으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김도은 씨는 못 들은 척 하셨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연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건 처음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너도 신경 안 쓰게 돼. 하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됐어요. 제가 너무 외모적인 부분을 간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지연이 말 듣고 보니 좀 그렇네.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외모 차이도 있고 그래도 조건은 정말 좋잖아. 이런 기회가 흔한 건 아니야. 맞긴 한데 지연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의 행복과 안정된 미래 사이에서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김도은 씨의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원래는 분식집 재료를 사러 남대문 시장에 가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는 바람에 여의도에 내렸거든요. 그런데 저기 김도은 씨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설마 했는데 분명히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는 김도은 씨의 모습이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여러 명의 후배 직원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데 그 중심에 김도은 씨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그분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뭔가 중요한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 저런 모습도 있구나. 그때까지 저는 김도은 씨를 그저 조건 좋은 신랑감으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그분은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나이 어린 직원들도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같았고요. 부장님, 내일 회의 자료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부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후배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헤어지는 모습을 보니 김도은 씨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이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오늘 김도은 씨 회사 앞에서 우연히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 엄마가 왜 거기까지? 아, 지하철 잘못 타서. 그런데 정말이야. 회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저는 지연이에게 그분의 리더십 있는 모습, 후배들이 존경하는 모습을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사람은 역시 일할 때 모습을 봐야 한다니까. 외모만 보지 말고 그런 면도 봐야지. 지연이도 조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무슨 일 하신다고 했더라? 대기업 전략팀장이라고 했지. 회사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야. 그 주말 김도은 씨에게서 지연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지연이가 산책에서 돌아와서는 표정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됐어? 대화는 정말 좋았어요. 김도은 씨가 생각보다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제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지연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강에서 산책하는데 지나가던 커플들이 저희를 보고 웃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남자들은 대놓고 고개를 돌려서 보더라고요. 제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김도은 씨는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저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연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김도은 씨와 함께 걸을 때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좋은 분이신 건 확실한데 그냥 아빠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조건은 정말 좋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니.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연이 말 들어보니 좀 그렇네. 우리가 너무 조건만 생각한 건 아닐까?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야. 마음은 나중에 생기는 거고. 정말 그럴까? 나중에 생길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30년 전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는 분명히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다니. 이런 상태로 결혼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딸을 위한 일일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도 지연이는 여전히 우물쭈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도은 씨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도은이가 지연이에게
정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양가 상견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드르르륵 전화벨 소리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상견례라니 벌써 그런 단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 그러게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아이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시간이요? 혹시 저희 도훈이에게 불만이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요.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젊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답답했어요. 상대방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데 우리 지연이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그날 저녁 분식집에서 돌아온 저는 지연이를 불러 앉혔어요. 지연아, 김도훈 씨 어머니께서 상견례 얘기까지 하시던데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엄마, 결혼은 제 인생인데 왜 그렇게 재촉해요? 재촉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야. 좋은 조건의 남자가 기다려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아? 지연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는 왜 자꾸 조건 하세요? 저한테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 저도 화가 났어요. 마음으로 밥 먹고 사니? 현실을 좀 봐. 현실만 보고 살면 뭐해요? 사랑 없는 결혼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야. 엄마도 내 아빠랑 처음엔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 그럼 엄마는 아빠랑 결혼할 때 설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30년 전에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가슴이 뛰고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고 그랬어요. 그건 엄마도 분명히 아빠 만날 때 설렜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런 감정 없이 결혼하라고 하세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아? 내가 나처럼 고생하는 꼴을 못 보겠어서 그래. 엄마의 고생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마음도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뭘 망설여? 조건, 성격, 집안까지 완벽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때 지연이가 눈물을 터뜨리며 외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김도훈 씨 외모가 제 마음에 전혀 안 들어요. 평생 저 사람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막혀요. 뭐라고?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제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설레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고 창피했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지연아, 외모가 뭐가 중요해? 마음씨 좋고 능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에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마음이 전혀 안 움직여요. 지연이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저도 김도훈 씨가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요. 성격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을 남자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넌 어떤 남자를 원하는데? 최소한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설레고 그런 사람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런 로맨틱한 생각으로 살면 언제 결혼할 거야? 드라마에서나 그런 일이 있지. 엄마는 정말 제 행복은 관심 없으세요? 오직 조건만 중요해요? 행복? 돈 없이 무슨 행복이 있어. 결국 지연이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과연 제가 딸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 욕심을 채우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틀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김도훈 씨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오후 3시쯤 인터폰이 딩동 울렸는데 모니터를 보니
김도은 씨가 서 있더라고요. 정장 차림의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아, 도은 씨,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당황했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거든요. 혹시 지연이가 거절 의사를 전했나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지연이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이는 지금 회사에. 아, 그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과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김도은 씨는 예상과 달리 침착했어요. 거실에 앉은 그분을 보니 뭔가 단단한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연이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괜찮습니다. 저도 거울을 보며 삽니다. 제가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김도은 씨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담담함도 느껴졌고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지연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도은 씨, 저는 평생 제 외모 때문에 놀림받으며 살았습니다. 대학 때도 회사에서도.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때 현관에서 지연이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하는 열쇠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엄마 왔어요. 지연이는 김도은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지연이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제 옆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어요. 김도은 씨가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연 씨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도은 씨, 괜찮아요. 제 외모가 지연 씨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거울을 보니까요. 지연이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솔직해도 됩니다. 저는 키도 작고 머리도 많이 벗겨졌어요. 지연 씨 같이 예쁜 여자와는 어울리지 않죠. 김도은 씨의 담담한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지연 씨, 저는 평생 놀림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부족한 만큼 더 노력했고 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큼은 절대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도은 씨, 지연 씨, 제가 부탁이 있어요. 저를 돈 많은 남자로 보지 마세요. 조건 좋은 신랑감으로 보지도 마세요. 그냥 지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의 남자로 봐주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지연이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김도은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더 이상 조건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지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과연 우리 딸의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날 밤 지연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먹으라고 불러도 배 안 고파요라고만 대답할 뿐이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김도은 씨의 진심 어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1시쯤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거실에 앉은 저를 보고는 옆에 앉더라고요. 엄마, 잠 못 주무세요? 응, 너 때문에. 오늘 김도훈 씨 말 들어봤지? 지연이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 말해봐. 김도훈 씨 말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싫어하던 지연이가 마음이 움직였다니요. 정말? 네. 처음에는 외모만 보고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왜 상대방에게만 완벽함을 요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지만 아직도 확신은 서지 않아요. 정말 김도훈 씨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저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그동안 너무 조급했던 것 같다. 김도훈 씨 말이 맞아. 조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야지. 엄마도 처음엔 조건만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김도훈 씨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사람 진심이 느껴지더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분이 저를 진짜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지연이가 김도훈 씨에게 연락했어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정말 천천히 만났어요. 카페에서 대화도 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등산도 하면서요. 어느 날 지연이가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김도훈 씨가 등산할 때 정말 멋있었어요. 등산할 때? 네. 다른 등산객들이 힘들어할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쓰레기도 주워서 가져오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김도훈 씨가 회사 후배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후배들 개인사까지 다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연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외모에만 신경 쓰던 아이가 이제는 김도훈 씨의 인격적인 면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2달 후 지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결정했어요. 뭘? 김도훈 씨와 결혼할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지연이가 결혼 결심을 하다니요. 정말 마음이 생긴 거야? 네. 완전히 설레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슴 뛰는 사랑도 있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도 있잖아요. 김도훈 씨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됐어요. 우리 지연이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김도훈 씨와 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제 딸이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됐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엄마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연이가 김도훈 씨와 결혼하기로 했대. 정말? 다행이네. 응. 그런데 중요한 건 지연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야.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지연이와 김도훈 씨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분식집에 나가지 않고 딸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를 보니 정말 예뻤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엄마, 긴장돼요. 긴장할 게 뭐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결혼식장에서 지연이와 도훈 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기만 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짜 부부가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도훈 씨는 턱시도를 입으니 생각보다 멋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지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다정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사회자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이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로연에서 도훈 씨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지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야말로 도훈이가 지연이 만나서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도훈 씨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 딸이 그분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지연이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신혼여행 너무 좋았어요. 그래, 어떻게 지냈는데? 도훈 오빠가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쉬자고 하시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다 데려가 주시고, 지연이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이제야 알겠어요. 도훈 오빠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왜? 이분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제 기분이 안 좋으면 왜 그런지 물어봐 주시고, 저는 안심이 됐어요. 우리 지연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지연이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엄마, 임신했어요. 정말? 네. 도훈 오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벌써 태명도 지었어요. 저는 기뻤어요. 손자 또는 손녀를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감사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그때 김도훈 씨를 소개해 주신 것.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뭉클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많이 배웠어. 조건만 보고 결혼을 강요하면 안 되겠더라. 마음이 움직여야 진짜 행복한 결혼이야.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외모만 봤는데 지금은 도훈 오빠의 마음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제 삶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연이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분식집을 그만뒀어요. 도훈 씨가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해서 더 이상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대신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식사 준비도 돕고 가끔 제가 만든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요. 순희 씨, 당신 딸 정말 잘 키웠네. 그런 좋은 사위 만나고 경로당 할머니들이 부러워하시면 저는 뿌듯해요. 남편도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경제적 걱정이 줄어들어서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지연이와 도훈 씨가 저희를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30년 전 신혼 때는 꿈도 못 꿨던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평생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도훈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좋은 사위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 제가 조건만 보고 김도훈 씨를 좋다고 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연이에게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해준 셈이 됐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연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 딸이 그분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연 거니까요. 이제 곧 태어날 손자나 손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결혼은 정말 마음과 현실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둘이 잘 맞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